작년 60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냥 노는 게 최고인 줄 알았죠. 1년 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재정, 심리, 사회적 어려움이 어떻게 동시에 찾아오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자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도 없고 시간은 전부 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은퇴 직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대부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늦잠을 자고 여행을 다니고 밀린 취미를 즐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는 것은 재정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돈을 쓰고 있다는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금, 자동차 유지비 같은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통장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붕괴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쉰다는 느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역할이 사라질 때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회사에서의 직함, 책임, 일정이 사라지면 하루의 구조도 함께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고 외출의 목적도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무기력, 우울, 짜증이 서서히 쌓입니다. 연금이 충분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입니다. 직장 중심으로 유지되던 인간관계는 은퇴와 동시에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락이 끊긴다는 표현보다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모임은 줄고 대화 주제도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 갈등이 증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리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에 은퇴한 전직 관리자는 은퇴 초반을 천국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는 하루 평균 외출 시간이 3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출은 생각보다 많았고 사람을 만날 기회는 줄었습니다. 결국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생활 패턴 붕괴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공통점은 준비되지 않은 그냥 쉼입니다.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일을 멈추는 순간 돈의 흐름, 시간의 사용, 인간관계의 방식이 동시에 바뀝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은퇴 후 1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됩니다. 은퇴 후 잘 버티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분명합니다. 완전히 일을 끊지 않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아도 역할이 있는 일을 유지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고 정기적인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출을 통제하기보다 흐름을 관리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는 은퇴는 매우 가혹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혹은 막 은퇴하셨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매일 왜 일어날 것인가? 나는 누구와 어떤 역할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그리고 내 돈은 앞으로 어떤 속도로 줄어들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은퇴는 1년 뒤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점심시간을 누구와 보낼지, 하루를 마치며 어떤 의미를 남길지에 대한 선택이 쌓이면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선택을 미뤄둔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돈보다 시간의 가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 시간은 부족했지만 명확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회의가 있고 마감이 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은 넘쳐나지만 목적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하루는 길어지고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의미 없는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소모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숫자만 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얼마가 있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느냐가 심리를 지배합니다. 지출은 은퇴와 동시에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소비의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병원 방문 횟수는 늘고 사람을 만나기 위한 비용도 증가합니다. 자녀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통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심리적인 문제는 이 시점에서 함께 폭발합니다. 사람은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통제력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언제까지 괜찮은지 알 수 없을 때 불안은 일상이 됩니다. 잠을 설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더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일을 너무 쉽게 놓아버렸을까? 사회적 고립은 이 모든 문제를 더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사람은 혼자서 불안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직장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소속감도 사라집니다. 하루에 말을 섞는 사람이 줄어들면 생각은 안으로만 쌓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무를수록 서로의 약점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줄고 침묵은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은퇴 실패의 핵심은 준비의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준비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일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지, 역할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균형은 쉽게 무너집니다. 은퇴 후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입니다. 완전히 쉬지 않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활동을 유지합니다. 사람을 만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둡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쓰는지 알고 씁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은퇴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다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장입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들어가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멈춰 있는가? 나는 내 하루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의 삶이 3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이 은퇴 이후를 지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은퇴 이후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